엄마한테 가지 마세요. 아이들의 절규하는 내침에 저희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빗속에서 딸의 묘앞을 가로막고선 두 아이의 얼굴은 증오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를 죽이려다 결국 스스로 죄값을 받은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아이가 있었다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왜 저를 막아서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큰 지혜와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된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차창 밖을 내다봤어요. 빗줄기가 거세게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72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등이 굽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데 다음 주로 미루시는 게 어떠실까요? 비서 박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으로요.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끝내야 해. 빨리 끝내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이 생생했습니다. 딸 민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날 밤이요. 차연이 급히 달려와 말했던 게 떠올랐어요. 회장님, 민서 양이 회장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정비소 사장이 이상하다며 연락을 했어요. 그때 느꼈던 충격이 아직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웃던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차가 공원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태사는 차에서 내리기가 싫었어요.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는 안 돼. 하지만 그래도 내 딸이었으니까. 그는 중얼거리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우산을 펼치자마자 빗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이장 작업팀 5명이 이미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주임이 그의 옆에서 큰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묘역으로 가는 비탈길은 진흙으로 미끄러웠어요. 태산은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민서야, 너의 탐욕이 나를 평생 힘들게 하는구나. 민서의 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묘비 앞에 뭔가 작은 그림자 2개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태산이 걸음을 멈췄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묘비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진흙으로 범벅이었어요. 빗물에 흠뻑 젖어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애들아, 작업팀장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비 맞으면 안 돼. 감기 걸려. 어른들이 일해야 하니까 비켜줘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자아이가 묘비를 더욱 꽉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엄마 안 내줘요. 남자아이는 묘비의 얼굴을 묶고 울먹였어요. 엄마, 엄마. 태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 아이들 부모는 어디 있어? 누가 좀 데려가라고 해. 주임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여기는 위험해. 어른들이 일해야 하니까 다른 데 가서 놀자. 그때 여자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태산을 똑바로 쏘아봤어요. 9살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강태산이죠? 태산은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뭐, 너 어떻게 내 이름을? 여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태산의 시선이 묘비로 향했어요. 고 강민서,
1986년부터 2020년까지. 강민서, 우리 엄마라고요. 아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주임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잖아요. 나쁜 사람들 편에 서서. 남자아이가 묘비를 더욱 꽉 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나쁜 할아버지. 엄마 울게 만든 사람. 태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아이들이 대체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급박한 남자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어요. 한 남자가 비탈길을 뛰어내려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등산용 우비를 걸쳤지만 바지는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을 비와 바람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젖었구나. 남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이들을 꼭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산과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턱선에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태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더욱 꽉 껴안을 뿐이었어요. 이 아이들과 무슨 관계요?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태산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해야. 하늘아, 바다야, 가자. 남자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여자아이가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중에 다시 올게. 약속할게. 남자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남자아이도 다른 팔에 안았어요. 기다려요.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설명해야 하지 않소?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남자의 어깨 너머로 태산을 돌아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의 외침이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주차장 쪽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멀어져 갔어요. 태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묘비가 눈앞에 있었어요. 빗물이 묘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주임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이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냈다. 나쁜 사람들 편에 섰다. 말도 안 돼. 태산이 중얼거렸어요. 민서에게 애가 있었다고? 그것도 둘이나? 주임이 우산을 받쳐주었지만 태산은 이미 어깨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오늘은 취소야. 네. 이장 취소. 다음에 다시 날 잡지. 태사는 묘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임, 저 아이들 찾아봐.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알겠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비탈길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 태사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민서의 묘비가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외로이 서 있는 묘비였어요. 민서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니,
차가 출발했어요. 묘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태산의 머릿속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여자아이의 눈빛이요.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민서가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속눈썹, 똑같은 눈동자의 색깔까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태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어요. 주임. 네, 회장님. 오늘 당장 조사 시작해. 민서 주변 사람들, 4년 전 그 시기에 민서가 누구랑 만났는지 모두 다 알겠습니다. 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 그 남자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어요. 태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아이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라고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가 회사로 향하는 동안 태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여자아이의 눈빛이요. 그 눈빛 속에는 민서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산은 곧장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밑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어요. 민서의 유품이었습니다. 태산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차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열리며 차연이 들어왔어요. 48배 나이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샤넬 투피스가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감싸고 있었어요. 오늘 묘지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날씨가 안 좋았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차연이 태산의 옆으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장은 잘 되었어요? 아니, 취소했어. 태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차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어. 묘 앞에.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묘 앞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묘비를 껴안고 울고 있더군. 차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묘지에서 아이들이 노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민서를 엄마라고 불렀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연의 손이 태산의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민서한테 아이가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태산이 차연을 돌아봤어요. 차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요. 민서 양은 결혼도 안 했는데 설마 혼자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아이들 눈빛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 같았어. 꼭 어린 시절 민서를 보는 것 같았어요. 차연이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혹시 민서 양을 그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서 양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신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차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녀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제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지금 당신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태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연의 말이 맞았어요.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2020년 5월 15일 저녁이었어요. 태사는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경쟁사가 자꾸만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치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을 다 아는 것처럼요. 문이 벌컥 열렸어요. 차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당시 차연은 태산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재혼하기 전이었죠. 회장님, 차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큰일 났습니다. 민서양이. 차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정하고 말해요. 태산이 일어나 차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연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요? 민서양의 계좌 내역입니다. 서류에는 거액의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경쟁사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민서양이 우리 회사 기밀을 팔고 있었습니다. 차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서양의 컴퓨터에서 회사 기밀 파일들이 복사된 흔적을 찾았어요. 태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우리 민서가 그런 짓을? 죄송합니다, 회장님. 차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회장님께 이런 고통을 드리다니. 일어나요. 태산이 차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김 전무님도 알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상의했어요. 김 전무를 불러요. 지금 당장. 10분 후 김 전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55의 나이에 태산의 오른팔이었던 남자였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전무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차 실장이 말한 게 사실이요? 전무는 고개를 떨궜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장님.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자네도 확인했다고? 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전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류에는 정비소 녹취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태산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차량의 브레이크를 손보라고 했다고? 네. 정비소 사장이 이상하다며 저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민서양이 거액을 주며 브레이크 라인에 문제가 생기게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전무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정비소 사장이 거절했고 민서양은 화를 내며 나갔다고 합니다. 태사는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민서를 당장 불러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차연이 태산의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차분하게 대화하셔야. 대화? 날 죽이려고 한 년과 무슨 대화를 해? 태산의 목소리가 서재를 울렸습니다. 30분 후 민서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민서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앉아. 태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서는 아버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태산이 서류들을 민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서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읽어봐. 소리내서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경쟁사로부터 입금, 회사 기밀 유출.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만. 다 읽을 필요 없어. 태산이 일어섰어요.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그랬니? 아버지, 전 안 했어요. 이건 누군가 저를. 증거가 다 있어.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왔잖아. 그건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민서도 일어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정말. 브레이크는 정비소 사장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냐? 민서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대답해. 태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정비소엔 간 적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태산이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발뺌을 해? 민서는 차연을 돌아봤어요. 차 실장님, 도와주세요. 전 정말 안 했어요. 누군가 절 모함하고. 차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민서 양, 전 당신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차연이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계좌 내역, 컴퓨터 기록, 정비소 녹취록.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민서 양, 차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전 당신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회장님을 죽이려고 하다니. 차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돈이 필요했다면 말을 했어야죠.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전 안 했다니까요. 민서가 소리쳤어요.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가. 태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서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태산이 등을 돌렸습니다. 김전무, 민서를 내보내요. 네, 회장님. 전무가 민서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민서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민서가 서재문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될 거예요. 나가. 태산이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날 밤 민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고 나갔어요. 그리고 석 달 후인 2020년 8월 20일, 민서는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장 감독이었다고 했어요. 안전 점검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태산은 장례식에 가지 않았어요. 차연이 대신 다녀왔습니다. 회장님, 차연의 목소리가 태산을 현재로 끌어당겼어요. 태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 일은 잊으세요. 누가 장난친 거예요. 하지만 민서 양은 당신을 배신했어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차연이 태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저도 힘들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마 누군가의 장난이겠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차가운 표정도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죽고 이틀 후였습니다.
태사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35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었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태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차연이 남자를 태산에게 소개했어요. 회장님, 정민준 씨입니다. 정민준? 태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민준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 실장, 이게 무슨... 회장님, 차연이 태산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 씨는 민서 양의 약혼자였습니다. 태산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결혼 직전까지 갔던 사이였어요. 차연의 눈에는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민서 양이 돌아가시고 가장 슬퍼하는 분이 민준 씨예요. 태사는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서의 약혼자?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태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회장님께서 민서 양을 집에서 내보내신 후에 두 분이 만나셨대요. 차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 양이 힘들어할 때 민준 씨가 곁에 있어줬다고 해요. 태사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민서가 당신과 약혼했다고?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민서와 저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태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재질의 반지 케이스였어요. 케이스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제가 민서에게 드린 약혼 반지입니다. 민서가 그날 현장에 이걸 끼고 있었대요. 태사는 반지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민서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반지 안쪽을 보십시오. 태산이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민서에게 영원히 사랑해. 민준. 태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 차연이 태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민준 씨가 민서 양의 장례를 치르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장례식장에서 뵀는데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태사는 민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진짜 슬픔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민서가 정말 당신과 결혼하려고 했소? 네. 올해 말에 결혼하기로 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전에 민서가 민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태사는 주임을 불렀습니다. 주임. 문이 열리며 주임이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당신 민서가 죽기 전에 이 남자 본 적 있소? 주임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네,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다고? 사망하시기 일주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민서 양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이분과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주임의 대답에 태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때 두 분이 손을 잡고 있으셨어요. 친밀해 보였습니다. 태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서가 정말 이 남자와 사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
차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3년 동안 투자은행에서 일하셨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태산이 차연을 쳐다봤어요. 차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민준 씨를 우리 회사 후계자로 키우시면 어떨까요?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습니다. 태산은 차연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민서 양이 살아계셨다면 회사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민서 양의 약혼자였어요. 사실상 사위나 다름없죠. 차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능력도 뛰어나세요. 회사를 맡기시기에 충분한 자질이 있어요. 말도 안 돼.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회사를 맡겨? 그래서 천천히 가르치시면 되죠. 차연이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이제 후계자가 필요해요. 태산은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차연의 말이 맞았어요. 태산에게는 자식이 민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민서마저 죽고 나니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겠소.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오.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민준과 차연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태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태산은 아침 신문을 펼쳤어요. 경제면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 강민서, 양과 정민준 씨의 비극적 사랑. 태산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에는 민서와 민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이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강태산 회장의 외동딸 고 강민서, 양과 정민준 씨는 약혼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강양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극적인 이별을 맞이했다. 정 씨는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활약한 금융 전문가로 강 회장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태산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연이었어요. 여보, 신문 보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태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마 기자들이 알아낸 것 같아요. 차연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민준 씨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시는 게 어떨까요? 차 실장. 태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아직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민서 양의 약혼자였는데. 그게 정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소. 태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어요. 반지 하나로는 부족해요. 민서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정말 결혼하려고 했는지. 난 직접 민서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민서 양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죠. 태산이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기사도 이상해요. 누가 우리 집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죠? 기자들은 다 알아내잖아요. 차연의 대답은 너무 빨랐어요. 태산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일단 생각 좀 더 해보겠소. 전화를 끊고 태산은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계산적인 눈빛. 정말 민서를 사랑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을까요? 그리고 묘지에서 본 그 아이들도 떠올랐어요.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들.
민서를 닮은 그 눈빛. 대체 뭐가 진실이지? 태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결국 차연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민준을 회사에 들이기로 한 겁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민서를 내쫓은 것, 민서의 말을 믿어주지 않은 것. 그 모든 게 태산을 짓눌렀습니다. 민서의 약혼자라면 내가 보상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상무 직함을 받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태산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태산은 민준에게 직접 경영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은 건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IT 쪽으로도 확장하고 있죠. 태산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회장님, 그럼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는 뭡니까? 재개발 사업이죠. 강북 쪽에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태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서가 거기서 사고를 당했어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렇군요. 민서가 그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었습니까? 현장 감독이었어요.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안전 점검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죠.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고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부실 시공이라고 했어요. 담당 업체가 안전 기준을 무시했대요. 태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민서는 꼼꼼한 애였는데 그런 위험한 곳에 함부로 들어갔을 리가 없어요. 민준이 태산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튼 그 일은 이제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묘비를 껴안고 울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그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그 남자. 주임에게 조사를 시켰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가 태산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네,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오. 태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민서의 약혼자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태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태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산은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확실했습니다. 묘비를 껴안고 울던 그 절박함, 자신을 나쁜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분노, 그리고 준혁의 차가운 눈빛까지 모두가 너무나 진짜였어요. 그렇게 민준이 회사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태사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 복도로 나왔어요. 휴게실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차 실장님,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사오신 거예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단골 셰프한테 부탁했지. 내가 요즘 야근 많이 한다길래. 차연의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잘해줘야 회사가 잘 돌아가잖아. 태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언제 저렇게 친해진 걸까요?
차 실장님 정말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나도 내가 옆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회장님도 내 능력을 인정하시는 것 같더라.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편안하고 다정한 웃음이었습니다.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회사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대화하고 있었어요. 태산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산은 계속 차영과 민준을 관찰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고 퇴근할 때 같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이상해. 태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민서의 약혼자였다고 했죠. 그렇다면 차영과는 처음 만난 사이일 텐데 왜 저렇게 편해 보이는 걸까요? 마치 가족처럼요. 태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차연이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온 임원들도 차연의 추천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지? 태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태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이성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태산과 30년을 함께한 운전기사였어요.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태산은 뒷좌석에 올랐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회사로 가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성우. 네, 회장님. 자네, 나랑 몇 년 일했나? 30년 됐습니다, 회장님. 그래, 30년이나. 태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성우,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성우가 백미러로 태산을 쳐다봤어요. 말씀하십시오. 묘지에서 본 그 아이들 기억하나? 네,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줄 수 있겠나? 조용히. 성우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용히요?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태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차 실장한테는. 성우는 신호등에 차를 세웠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뭔가 이상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태산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 자네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성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회장님.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신 겁니까? 태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성우가 태산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사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어디 있나? 경기도 가평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 고생했네. 회장님, 제가 먼저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성우가 제안했어요. 왜?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회장님께서 가시면. 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가 먼저 가보게. 다음 날 오후였어요. 성우는 가평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들어가니 낡은 주택이 보였어요.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들이 성우를 봤습니다.
하늘이 바다의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아이 모두 눈이 커지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안녕, 얘들아. 성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겁먹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바다가 누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는. 바로 그때 집 문이 열렸습니다. 한준혁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보더니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집에 들어가 있어.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빠, 들어가. 지금. 하늘이 동생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한 번 더 성우를 돌아봤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성우와 아이들 사이를 막아섰어요. 누구십니까? 강태산 회장님의 운전기사입니다. 성우가 명함을 꺼내려 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준혁이 손을 저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회장님께서 아이들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알 필요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입니다. 준혁이 성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돌아가십시오. 그게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성우는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턱선에는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심부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준혁이 말을 끊었어요. 회장님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준혁이 집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잠깐만요. 성우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정말 알고 싶어 하십니다. 준혁은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진실을 찾으시라고. 회장님께서 직접 알아야 할 일들이 있다고. 어떤 진실 말입니까? 그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가주십시오. 준혁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성우는 창문 너머로 아이들을 봤어요. 하늘과 바다가 커튼 뒤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회장님 옆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성우는 차에 올라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기가 쉽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태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어땠나?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에 있네. 왜 그런가? 혼자 계십니까? 그래, 서재에 혼자 있어. 무슨 일인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우, 대체 무슨... 회장님, 성우가 말을 끊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말해도 되네. 전화로는 안 됩니다. 성우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꼭 혼자 계셔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성우는 서울로 향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슬프고 두렵고 단호한 눈빛.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우는 엑셀을 더 밟았어요. 회장님께 빨리 가야 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회장님께서 직접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그는 서울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성우가 서재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태사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성우가 문을 닫으며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땠나? 회장님, 앉으십시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산은 성우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회장님, 한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정말 민서 양의 자녀가 맞았습니다. 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해봐. 뭔가 더 있지? 한준혁 씨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태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무슨 말을? 더 이상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선영 여사님을 계단에서 밀어 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태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선영 여사님을 밀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사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선영이 돌아가기 한 달 전이었어요. 여보, 차연을 조심하세요. 선영이 태산의 손을 잡으며 말했었어요. 무슨 소리요?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요. 당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요. 차연은 오래 일한 직원이잖소. 아니에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선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태사는 믿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선영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성우, 차 준비해. 지금 당장 가평으로 가야 해. 네, 회장님. 1시간 반 후였습니다. 태사는 준혁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시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소. 선영이 말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소.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진실을 알려주시오. 내 아내가, 내 딸이 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준혁은 한참을 태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거실로 들어가자 하늘과 바다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산을 보고 몸을 움츠렸어요. 태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너희 엄마를 믿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바다를 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빠, 저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 응, 우는 거 봐. 진짜 슬픈가 봐.
준혁이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태산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선영 여사님은 차연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태산의 몸이 흔들렸어요. 성우가 옆에서 태산을 붙잡았습니다. 민서가 증거를 모았어요. 준혁이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사님이 평소 드시던 혈압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몰래 약을 검사했어요. 준혁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약 성분 분석 결과예요. 여사님이 드시던 약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약이었어요. 태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약국 거래 기록입니다. 차연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약을 구입했어요. 그럼 선영이 계단을 오르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차연이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뒤에서 한 번 더 밀었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시 가정부 김순자 씨가 증언했습니다. 준혁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차연 씨가 여사님 방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약을 챙겨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사고 당일 여사님께서 계속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태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차연과 민준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녹음한 겁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차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혁 씨, 똑똑하시네요. 하지만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이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을 대긴요. 그냥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누군지 아니? 범죄자야. 할아버지를 죽이려던 나쁜 사람이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짓말. 우리 엄마는. 닥쳐. 민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 아야. 하늘의 비명이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 애들은 벌을 받아야지.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처절한 비명. 태사는 녹음기를 꺼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내 손주들에게 그런 짓을. 태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성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영 여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준혁이 태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아셨으니 함께 싸워야 합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사과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민서는 어떻게 된 거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도 차연과 민준에게 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산은 준혁, 성우와 함께 전임 비서들을 찾아갔어요. 첫 번째는 김전무였습니다. 4년 전 갑자기 사표를 낸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김전무는 태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전무, 진실을 말해주시오. 태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전무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소? 민서 양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요. 김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연 씨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서류도 정비소 녹취록도 전부 가짜였어요.
태사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왜? 차연 씨가 제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김 전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딸이 교통사고를 당할 거라고. 그리고 거액을 주었습니다. 입을 다물라고. 자네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전무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두 번째 비서도 세 번째 측근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차연에게 협박당하고 돈을 받았어요. 태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비서를 만나고 나왔을 때 태사는 차에 오르지 못했어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준혁이 옆에 앉았어요. 회장님, 민서가 날 믿어달라고 했는데 태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민서는 회장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뭐라고? 선영 여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민서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슬프실 거라고, 혼자 있으시면 안 된다고 매일 걱정했어요. 태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차연을 믿으시는 걸 보고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민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데 아버지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으니까요. 민서야. 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내 진짜 가족을 지키지 못했구나. 준혁도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서를 떠올리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민서,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준혁 씨, 일어나셔야 합니다. 성우, 지금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서 양과 선영 여사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진실을 밝혀야지. 준혁도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연과 민준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산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속죄를 해야겠소. 민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회장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면 내 남은 생을 아이들을 위해 쓰겠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요. 준혁은 태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민서를 위해서.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차연과 민준에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었어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민서야. 아빠가 이제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태산이 진실을 알게 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태산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를 열자 법원 서류가 나왔습니다. 양육권 청구 소송? 태산의 손이 떨렸어요. 원고는 정민준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태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 양의 공식 약혼자로서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주장한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연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회장님, 서류 보셨나요? 차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태사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짓이라니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민준이 태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민서 양의 약혼자였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어요. 약혼자? 거짓말 그만하시오.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차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약혼 증명서도 있고
증인도 있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들, 회장님, 차연이 태산에게 다가왔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아이들을 키우시겠다고요? 이른이 넘으신 분이 9살, 7살 아이를 돌본다고요? 그건 오히려 젊고 경제력 있는 민준이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차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들이 민서를 조심하세요, 회장님. 민준이 태산을 가로막았어요. 증거 없는 말씀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 네. 증거가 있으시면 법정에서 보여주시죠. 민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없으시겠죠? 민서 양이 불행한 사고로 돌아가신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요. 태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준비가 끝날 때까지요. 태산은 심호흡을 했어요. 나가시오. 두 분 다. 회장님, 법원 기일 잊지 마세요. 차연이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이번만큼은 회장님이 지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산은 오랜 친구 이정우 변호사를 만났어요. 정우는 68배 나이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법률가였습니다. 태산, 상황이 좋지 않아. 정우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민준 쪽에서 증인을 여럿 준비했어. 민서와 민준이 함께 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지. 그게 다 조작 아니겠소? 알아. 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정우가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게다가 차연이 제시한 논리도 일리가 있어. 나이 많은 할아버지보다 젊은 약혼자가 더 적합하다는. 그럼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거요?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정우가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에겐 한준혁이 있잖아. 친아버지니까. 하지만 준혁은 법적으로.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야. 친자 확인, 양육 능력 증명, 그리고 정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차연과 민준의 범죄 증거.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소? 한 달은 있어야 해. 제대로 준비하려면.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김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예전 비서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회장님, 김 전무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김 전무, 저희 때문에 민서 양이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를 써주십시오. 다른 비서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차연의 측근들을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겠습니다. 저는 증거 수집을 돕겠습니다. 태산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진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정우가 일어섰어요. 좋아. 그럼 팀을 나누자. 김 전무는 차연 측근 조사, 박 비서는 민준 과거 조사.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가평에서는 준혁이 민서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민서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연이 널 찾아왔을 때 내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현장으로 가던 날이었어요. 준혁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오늘은 빨리 끝낼게. 저녁에 아이들이랑 같이 외식하자. 그게 민서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2시간 후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서야,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준혁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 전무는 회사 내부를 조사했어요. 차연이 데려온 사람들의 이력을 파헤쳤습니다. 이상합니다. 사흘 후 김 전무가 보고했어요. 현재 임원 5명 중 3명이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했지? 태산이 놀라 물었어요. 차연이 이력서를 조작했습니다. 인사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박 비서는 민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민준의 하버드 졸업장이 가짜입니다. 뭐라고? 학교에 확인했습니다. 그런 학생은 없었대요. 박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경력도 거짓입니다. 그가 일했다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아요. 태사는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전 비서가 보고했어요. 민준이 과거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합의로 끝났지만요.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정우는 그것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 정도면 법정에서 싸울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산 상대방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최강민. 이 바닥에서 가장 악랄한 변호사야.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증거를 뒤집는데 전문가지.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 태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지. 포기할 순 없어. 물론이야. 다만 정우가 태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쉽지 않을 거야. 각오해야 해. 며칠 후였습니다. 준혁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아이들은 가평에 두고 왔습니다. 준혁. 태산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회장님, 고맙소. 이렇게 와줘서.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를 위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정우가 준혁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이걸로 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양육 계획서입니다. 작성해 주세요. 준혁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야, 우리 아이들. 꼭 지킬게.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사는 모인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정우, 준혁, 성우, 그리고 전 직원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산이 일어섰어요. 이번 싸움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는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습니다. 태산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어요. 민서의 억울함을 풀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 주십시오. 네. 모두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태산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오늘 내 억울함을 풀어줄게. 법원에 도착한 건 9시였습니다. 정우가 서류 가방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도 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태산에게 다가왔어요. 준비됐습니까? 그래. 자네는? 네. 민서를 위해서라도.
꼭 이겨야 합니다. 세 사람은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김 전무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성호도 보였습니다. 반대편에는 차연과 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연은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민준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태사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금만 참아.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였어요.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측 주장을 먼저 듣겠습니다. 차연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강민이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의 변호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원고 정민주는 고 강민서 양의 공식 약혼자였습니다. 여기 약혼 반지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그리고 피고 강태사는 70이 넘은 고령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태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35의 젊은 나이에 경제력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원고가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엔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피고 측은 중대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원고 정민준과 차연이 저질렀던 범죄 증거입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차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최 변호사를 쳐다봤어요. 첫 번째, 위조된 회사 기밀 유출 문서입니다. 정우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4년 전 민서 양이 회사 기밀을 팔았다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정우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입니다. 문서의 작성 시기가 민서 양이 회사를 떠난 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속하십시오. 두 번째, 조작된 차량 브레이크 사고 증거입니다. 정우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정비소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연 씨가 저한테 돈을 주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민서 양이 브레이크를 조작하라고 했다고요.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차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연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습니다. 세 번째, 민서 양 사고 당일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우가 USB를 제출했어요. 이 안에는 사고 현장 CCTV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민준이 사고 1시간 전에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에는 민준이 현장 관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보였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정우가 또 다른 증거를 제출했어요. 현장 관리자 박철수 씨의 증언입니다. 민준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태사는 차연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아동 학대 증거입니다. 정우가 사진을 제출했어요. 하늘의 팔에 있는 화상 자국 사진이었습니다.
바다의 정신과 치료 기록도 함께 제출됐어요. 차연과 민준이 아이들을 협박하고 학대한 증거입니다. 판사가 사진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우가 준혁을 쳐다봤어요. 준혁이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한준혁 씨, 선서하십시오. 준혁이 선서를 마쳤어요. 증인은 민서 양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대학 동기이자 연인이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의 친아버지입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증인은 민서 양이 남긴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준혁이 USB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돌아가기 전날 저한테 맡긴 겁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차연과 민준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파일을 경찰에 넘기라고. USB가 재생됐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2020년 8월 19일입니다. 내일 재개발 현장에 안전점검을 가기로 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연과 민준이 저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어요. 내일도 위험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요. 태사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차연이 선영 어머님을 살해한 증거, 저를 모함한 증거,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 준혁아,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파일을 꼭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아이들을 부탁해. 녹음이 끝났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차연과 민준을 바라봤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차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거짓말입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모두 조작입니다. 한준혁이 꾸민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증인들의 증언,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남긴 녹음까지.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피고인 차연과 정민준에게 살인교사, 문서위조, 아동학대, 협박,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차연이 주저앉았어요. 민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왔어요. 차연과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 없어요. 차연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제발. 태사는 차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양육권건에 대해 판결하겠습니다. 판사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한준혁 씨를 하늘과 바다의 단독 친권자로 인정합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이겼어.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전무를 비롯한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성우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태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아닙니다, 회장님. 준혁이 태산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함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늦었지만 내 억울함을 풀었어. 이제 편히 쉬렴.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어요. 태사는 준혁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사는 준혁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시 후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산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소?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어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태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준혁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발, 제발 받아주시오. 태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당신과 아이들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일어나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혁이 집안을 돌아봤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과 바다가 보였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십니까? 회장님을 믿어달라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차연만 믿으셨죠. 태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미안하다고 민서가 돌아옵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미안하다고 아이들이 겪은 고통이 사라집니까? 태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태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있었어요. 성우가 차에서 내려 태산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성우,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태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민서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회장님, 성우가 태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집니다. 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오시고 진심으로 사죄하시면. 성우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준혁 씨도 아이들도 마음을 여실 겁니다. 태사는 집을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늘은 곧 커튼 뒤로 숨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사는 준혁의 집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태사는 대문 앞에 국화를 놓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시든 국화들이 쌓여 있었어요. 태사는 오늘도 새 국화를 가져왔습니다. 시든 꽃들을 치우고 새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민서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민서야. 태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창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바다도 옆에 있었습니다. 태사는 아이들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성우가 조용히 준혁의 집을 찾아갔어요. 준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 운전기사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혁은 망설이다 성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 씨. 성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서가 겪은 일을 아십니까? 아이들이 당한 고통을 아십니까? 압니다. 저도 선영 여사님을 모셨던 사람입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회장님도 피해자입니다. 성우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연에게 속은 겁니다. 회장님은 진실을 몰랐어요. 몰랐다고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으시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십니다. 매일 이 집 앞에 오셔서 무릎 꿇고 우세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서 양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요. 성우의 말에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성우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하늘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응? 저 할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하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아빠가 저 할아버지 위험하니까 절대 보지 말라고 했잖아. 하늘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매일 와서 울고 계셔. 엄마 사진 보면서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태산이 대문 앞에 앉아 민서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나쁜 사람이면 저렇게 울까? 바다도 창가로 다가왔어요. 누나 말이 맞아. 나쁜 이모는 안 울었잖아. 준혁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니?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만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준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에 태산을 봤어요. 이른이 넘은 노인이 차가운 땅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라면 뭐라고 했을까?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혁아,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속은 거야. 민서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준혁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혁, 들어오십시오.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문을 열어주었어요. 태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하늘과 바다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태산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구나.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엄마를 믿지 못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늘이 바다를 보며 속삭였어요. 진짜 우는 것 같아. 응, 진짜 슬픈가 봐. 태산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한테 속았어. 그래서 착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엄마도? 하늘이 물었어요. 그래, 엄마도. 할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태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태산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엄마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를 지키려고, 너희들을 지키려고. 태산이 얼굴을 감쌌어요. 할아버지가 모든 걸 망쳤구나. 하늘이 작은 손으로 태산의 손을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태산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늘이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하늘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래요. 그냥 속은 거래요. 태산은 하늘을 껴안았습니다. 바다도 다가와 안겼어요. 준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서야, 이게 내가 원하던 거지? 태산은 아이들을 안은 채 준혁을 올려다봤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갈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사는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보고서입니다. 준혁이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꼼꼼하게 작성된 보고서였어요. 좋아. 자네 정말 빨리 배우는군. 민서가 남긴 기록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서가 회사 경영에 대해 정리해둔 노트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태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서가 그런 걸 남겼구나. 네. 민서는 언젠가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꿈을 제가 대신 이루겠습니다. 민서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하늘과 바다의 아버지로서. 태사는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얘들아, 여기는 회사야. 조용히 해야지. 준혁이 아이들을 말렸지만 태사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 오늘은 토요일이잖아. 태산이 하늘과 바다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엄마 보러 가는 거 맞죠? 하늘이 물었어요. 그럼, 약속했잖니. 저는 엄마한테 그림 그려왔어요. 바다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게 그렸네.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태산이 바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4사람은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태산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백합을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각자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묘 앞에 섰어요.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태산이 매주 와서 정성껏 관리했거든요. 민서야. 태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준혁이랑 아이들도 함께 왔단다.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내 아이들을 이제야 알아봤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준혁도 무릎을 꿇었어요. 백합을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민서야, 나야. 준혁. 준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 하늘이는 학교에서 반장도 했어. 바다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려. 그리고 준혁이 태산을 돌아봤어요. 회장님께서 저한테 회사를 가르쳐주고 계셔. 내가 꿈꿨던 것처럼 나도 회장님을 도와드리고 있어. 하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저예요. 하늘이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우리 지켜주거든요. 바다도 꽃을 놓았어요. 엄마, 그림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바다가 그림을 묘비에 기댔습니다. 4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민서야. 태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제 회사도 많이 달라졌단다. 차연이 데려온 사람들은 다 나갔어. 대신 진실한 사람들이 왔지. 내 꿈을 이해하는 사람들,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태산이 미소 지었어요. 김 전무도 돌아왔어. 박 비서도 돌아왔고, 다들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단다. 그리고 준혁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태산이 준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더구나.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서야,
우리 아빠한테 경영을 배우고 있어. 내가 남긴 노트도 열심히 읽고 있어. 너처럼 나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을 하고 싶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내가 가르쳐 줬잖아. 준혁이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기다려줘. 내가 꼭 내 꿈을 이룰게. 하늘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가 도와줄게. 맞아요. 우리도 크면 회사 도와드릴 거예요. 바다도 말했어요. 태사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내 가족은 이렇게 건강하단다. 너 걱정 마. 태산이 하늘과 바다를 껴안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이들 잘 키울게. 준혁이도 잘 도와줄게. 그리고 태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가르쳐 준 걸 잊지 않을게.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것.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민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네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태산과 준혁, 하늘과 바다. 민서야, 부디 편히 쉬렴. 태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내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약속할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야,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하늘과 바다도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이제 가볼까? 태산이 아이들을 돌아봤어요. 응.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엄마. 하늘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천천히 묘지를 걸어 나왔어요. 태산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민서의 묘비가 노을빛에 물들어 있었어요. 민서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아빠한테 남겨줘서. 태산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했어요. 하늘과 바다가 태산과 준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태산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바다가 물었어요. 바다가 좋아하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어? 떡볶이요. 좋아.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태산이 웃으며 말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묘지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태산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민서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산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어요. 준혁과 하늘과 바다. 태산은 그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게 민서가 바랐던 거니까요. 차는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서야, 아빠 행복하단다. 내 덕분이야.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민서가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네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아이들이 회장 앞을 막아섰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큰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했고 잘해주지 못한 마음에 후회했던 건 모두 같았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태산을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아픔을 견뎌낸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연이었습니다.